교육부 총리 면담을 했고요. 그날 저희들이 3가지 요구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3가지 요구안에 대해서 어쨌든 그 교육부 총리가 저희들이 요구안들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식 여부들을 지난 4월 16일 날 아침에 전국 부모님들을 그 회의를 통해서 단식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날 37일째 되는 날 단식을 공식적으로 풀었고요. 대신 이제 그 인권위 농성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나가면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발의하는 때까지 그 농성을 지속해 나가는 걸로 정리를 해놓은 상태에서 지금 농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각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국회의원들에게 저희들이 만든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하는 그 동의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현재 의원들은 한 55명 정도 저희들 장애인교육지원법 안에 동의를 하고 같이 서명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최소한 200명까지 그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때까지 어쨌든 동의를 조직해서 바로 발의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부모님들과 교육권 연대 틀 같은 경우는 하반기 각 지역 시도교육청 농성 투쟁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교육부 총리가 정부안을 7월까지 만들겠다 한 부분에 있어서 7월까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강제하고 또 압박할 수 있는 투쟁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3가지 요구들을 교육부에 제출을 했었고요. 3가지 요구 중에 첫 번째는 현재 장애인교육지원법안이 발의가 됐는데 정부 자체는 장애인교육지원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부안 자체를 올 연말에나 가서 내겠다라고 했던 게 기존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구했던 게 우리가 요구하는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받아라. 받지 못하겠다라면은 정부안을 최대한 6월 말까지 제출을 하라. 그래서 연내에 세부적인 어떤 교육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될 수 있게끔 하라라는 걸 첫 번째 요구였고요. 두 번째, 정부의 법안 내용 속에 핵심적으로 장애 유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의무교육화하라라는 것들이 두 번째 요구안이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요구안이 각 시도 교육청 산하에 장애인 교육과 관련돼서 전담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는 게 세 번째 요구였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요구안 정부안을 7월까지 6월까지 제출하라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6월 말까지는 좀 물리적으로 어렵다. 대신에 9월 정기국회 되기 전에 발의가 될 수 있게끔 최소한 7월 말까지는 정부안을 제출하겠다 해서 정기국회 속에서 명확하게 책임있게 논의가 되고 올해 안에 법이 제정될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 3월 달까지는 최소한 시행령이 나올 수 있게끔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들을 어쨌든 구두로 약속을 받았고, 또한 이후에 면담 끝나고 바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부가 미리 보도자료를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요구안 자체는 저희들이 받아들였고요. 두 번째 요구안 역시도 정부 안에 명확하게 장애 유아에서 고등학교까지 과정을 의무교육화하겠다. 그걸 명시해서 어렵더라도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들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들이 요구한 거에 100% 만족은 못하지만 어쨌든 각 시군구 교육청의 전담 장학사, 책임지는 전담 장학사를 지금 현재는 100여 명 가까이가 무자격자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다 자격 있는 담당자들로 교체를 하겠다라는 선에서 일단 교육부가 제시한 부분을 좀 받아들여서 일단 세 가지 요구 중에서 두 가지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한 수준만큼 좀 확답을 받은 측면이 있고, 한 가지 측면은 100% 아니라 한 80% 정도 속에서 교육부가 제시한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들였던 측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교육부가 이야기했던, 총리가 약속했던 부분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단식을 풀었던 거였습니다. 그건 이제 교육부 총리 면담 끝나고 나서 다 하겠다라고 해놓고 면담 끝나고 실무자들하고 문건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달라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실무자들 국장선에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문건을 줄 수 없다. 공식적 입장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들이 끝나고 나왔을 때 이미 논쟁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총리실에서 교육부 총리실에서 바로 교육부 산하에 있는 기자실에 보도자료가 나갔고요. 그 보도자료 속에 이미 약속한 내용들 자체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실무자들 속에서 논쟁은 됐었지만 총리실에서 나왔던 그거 자체를 저희들은 공식적인 어떤 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식을 풀었던 부분은 있고요. 총리가 공식적으로 약속은 했지만 저희들은 어떻든 교육인적자원부 총리는 정치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정치인이 어쨌든 주체들의 투쟁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언사들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순히 이게 정치적인 언사로 끝나지 않고 총리로서의 공인으로서의 책임들을 명확하게 해 줄 것들을 기대하고 있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저희들은 최소한 이번에 어떤 37일 단식을 했었는데 죽음을 각오하고 또 구속을 각오한 투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은 정부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쉽지만 우리 다른 또 수색 현장에서 우리 연동지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특별히 물씬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동작구지에 계신 분들에게 힘찬 박수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고난과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일생에 우는 건 3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아마 20회 이상은 많이 살아오면서 울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농아인들은 특별히 농아인들이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장애인들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몇 가지 우리 농아인들의 입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말할 수 있는 건처이들을 만날 때 대화를 하고 싶어도 보통 많은 비장애인들이 수화를 모르죠. 그래서 똑같은 장애인이지만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은 같은 장애인이라도 비장애인들과 의사소통이 되지만 우리 농아인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정말로 소외되고 왕따당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외국인들이 왔을 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동포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일반 국민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없고 교제할 수가 없고 교류할 수가 없고 사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안에서 정말로 왕따 아닌 왕따의 존재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많은 농아인들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아픔들을 겪는 가운데 제가 농아인들을 위해서 많이 생활의 자원봉사도 하고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수화 또는 수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화에 대해서 언어라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제정해주지 않고 있어서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어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저희가 지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아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수화입니다. 그래서 이 수화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농아인들이 주신 아주 특별하고 귀한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농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저 말 못하는 농아인들은 손을 가지고 대화할 수 있도록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감사히 생각하는데 정부나 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화를 언어로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몸짓이나 발짓처럼 비하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아인들과 직접 만났을 때 수화하는 모습, 우리 농아인들 정말로 수화를 가지고 완벽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이 한번 외칩시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수화는 수화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고 외치겠습니다.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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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농아인들의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아인들을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참으로 어둡고 열악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물론 많은 다른 장애 유형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우리 농아인들은 더욱더 특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등 유럽 선진국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농아인들이 잘 살고 있고 또 대학에서도 교육을 보장받고 또 많은 농아인들이 복지 수학 통역사를 통해서 일자리 취업도 많이 나아가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수학 통역이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농아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농아인들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고 또 농아인들이기 때문에 입학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다행히도 장애인 특별 전형이 이제 제도화되면서부터 농아인들도 대학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에 불과합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 농아인들이 고등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외국 선진국은 100여 년 이전부터도 많은 농아인들이 대학에 진학해서 훌륭한 인재들로 양성해 나가고 사회의 비장애인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는 특별히 많은 농아인들 억압 가운데서 교육적인 억압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저 또한 제가 1984년도에 많은 농아인들이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농아인뿐만이 아니라 또는 지체장애도 가지고 있는 지금 의족을 착용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 철폐 시대 시정명령 쟁취하여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 장애인 차별 쟁취 시작! 네. 정확하게 36일 동안을 굶었습니다. 근데 36일 동안 굶은 사람 목소리하고 여기 모이신 동지들 한 10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요. 1000여 명 동지들 목소리하고 오늘 제 목소리가 더 큰... 주제! 예, 추우시죠? 한번 기특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 날씨가 많이 추움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난 3개월 전에 경상남도에서 그 동지 섣달에 방 안에서 수도관이 터져서 얼어 죽은 중증 장애인만큼 추울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동할 수단이 없어서 그나마 마련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지하철을 타려 했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져 죽은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만큼 추울까?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해서 시각장애 동지들이 지하철 선로에서 떨어져 죽은 동지들만큼 추울까? 불과 며칠 전인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채 피지도 못한 어린 장애 학생들만큼이나 추울까? 오늘 이 자리에 많은 동지들이 모여있지만 아직도 수많은 장애인 동지들은 거리에 나오지 못하고 시설에서 방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들을 덮기 위해서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는 바로 오늘 4월 20일을 장애인 날이라 하면서 도움으로 아니면 시민회관에 모여서 가수들을 데려다 놓고 아니면 연예인들을 데려다 놓고 위안잔치 해주는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수많은 동지들은 더 이상 그런 차별의 모습 속에서 차별에 길들여져서 생활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의 국민으로서 이 땅의 인간으로서 살아가고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만들어 나가고자 당당하게 투쟁으로 나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결을 점거하면서 수많은 동지들이 연행대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과격한 투쟁을 해야만 수많은 언론들이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그나마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왜곡된 보도를 할 때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힘차게 투쟁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36일 동안이나 단식하면서 굶으면서 장애인의 교육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던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한 머리를 깎으면서 40여 명의 동지들이 머리를 깎으면서 활동 보조인의 문제들을 이야기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난 수년간 수많은 장애인 동지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또한 죽었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더 이상 차별이 없는, 최소한의 차별을 금지시켜달라는 차별금지법 투쟁을 하고 있는 수많은 동지들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투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차별의 문제들을 설표하기 위해서 투쟁하는 수많은 동지들이 지금 이 시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장애인 차별철폐 투쟁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차별의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그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차게 투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여러분,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투쟁위원회 상임위 동지들 투쟁 좀 제 스타일이 좀 괜찮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안 나오면 어쩌나 하는 내심 걱정이 있었는데, 지금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위원회에서 3월 20일부터 오늘까지 32일 동안 서울시청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이 서울 이명박 시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활동보조 제도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서 생활의 일정 부분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위의 대부분의 많은 중증장애인들은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장애로 인해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 등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은 가족이 다 책임지고 해왔습니다. 2005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75만 명의 장애인이 타인의 도움, 즉 활동보조인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34만 명은, 동지 여러분, 작년 12월 19일 날 경남 함안에서 조모 씨가 보일러가 동파하는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날 남원에서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장애 아를 둔 어머니가 수발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그 장애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가족이 다 책임져야 하는, 책임지게 만드는 이 사회, 이 국가의 책임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는 끔찍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지 여러분,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애인들은 10년, 20년 평생을 집구석에 처박혀서 시설에 수용되어서 처절하게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듯이, 있지만 없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장애인 차별 철폐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을 차별하는 이 사회, 이 모순된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동지 여러분, 장애인 문제가 개인이 극복할 문제입니까? 가족이 해결할 그런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장애인들의 삶의 현실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중증장애인들 더 이상 소외되고 배제되고 살아가기 싫습니다. 집구석에 처박혀서 주는 밥만 먹고 살 수 없어서 시설에 수용되어 살 수 없어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 사회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쟁으로서 이 사회를 바꿔 나가고 싶습니다. 동지 여러분, 지금 날이 많이 춥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도 우리 중증장애인들 굴하지 않고 시청 앞에서 32일째 노숙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활동보조인 제도와 쟁취해 내는 그날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에 살던 지역의 그 어린 함께 살아보자. 장애인 보호조 쟁취 투쟁 감사합니다. 활동구조 제도하자. 활동구조 제도하자.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장애인 차별. 죽을 수 없다.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예,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어깨 피. 우리 여러분 또 투쟁반을 열심히 들었으니까 또 한 분의 문화공연 하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외향인 동지여 차별의 폭력 은총을 깨고 사명감의 힘으로 하나로 자회창을 나가 장애만 산 세상을 그래 오늘은 오늘은 진리교 대박의 깃발 우리의 깃발 올렸다 불타오르는 우리를 누가 말리라. 자본과 정권의 혁명전차는 일단 성공했다. 거울이 일터를 내어줄 수 없다고 피눈물로 외치던 우리의 약속은 과연 지켜졌는가? 약속 동지여. 적은 거저만 걸어서 끌려간 동지 끌려간 동지 죽어간 동지 하나 둘 깨도 한다면 한다. 약속은 꿈틀 바다도 꿈틀 해방 저편에 힘맺힌 분노 힘맺힌 분노한 모아 깃발로 아가리 산 넘어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의 열망이 담긴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과 농성도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에 대해 우리 사회와 정부는 여전히 약간의 떡고물을 던져주며 무마리할 뿐 여전히 어떠한 성의 있는 답변도 변화된 모습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 사회의 정부가 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장애인 민중의 투쟁으로 그 답을 만들어갈 것이다. 장애인의 교육권을 말로서는 보장할 수 있지만 문서로 약속할 수 없다는 교육부에 대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오페라 하우스를 지기 위해 1조 원의 예산을 허구면서 장애인의 생존을 위한 예산은 없다는 서울시에 대해 장애인의 열망과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열망과 자기 선택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최고 권력자의 말 한마디로 휴지 조각을 만들어버리려는 이 땅을 정부에게 더욱 치열한 투쟁으로 화답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투쟁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야만의 세월을 거슬려 이 땅의 모든 장애인 중에 사람답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세상을